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요즘 최근 계속 제가 다루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 하나인 빈그룹입니다. 자, 빈그룹에서 요번에 스마트 TV를 일단 V스마트죠. 네, V스마트 TV를 일단은 1세대를 출시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12월 14일입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인데 빈그룹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일단은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TV를 일단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5개의 모델로 일단 출시를 하는데 이 제품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43인치에서 45인치 화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4K드 여러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어느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은 화면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 900만 동에서 1700만 동으로 일단 출시가 되는데 하나 기준으로 약 45만원에서 그리고 1700만 동이면 약 86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TV 유명 브랜드 말고 이제 좀 저가 브랜드나 또는 중국 제품들의 가격과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가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TV에 이제 설치되는 이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서 이제 다양한 앱 지원이라든지 또는 베트남어로서 구현이 됐었을 때 베트남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 출시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빈그룹이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이제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TV까지 출시를 했다라면은 약간 중국의 이제 화웨이나 약간 샤오미 같은 이런 이제 그룹으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삼성이 맨 처음에 시초 자체를 이제 상해로부터 이제 쌀을 이제 또 팔고 또 설탕을 이렇게 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반도체로서 90년대 때부터 바뀌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주요 이제 사업이 반도체 쪽이라 하면은 빈그룹의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발전을 따라서 다양한 사업 분야 중에서도 이제 주력하는 상품들이 생길 텐데 조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매출 상승세가 좀 보인다 했을 때는 빈그룹의 주가와 그리고 계열사 등의 이제 기업 이러한 정보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으로 일단 보여져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을 얘기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FTA라든지 뭐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협력부 부국장이 이제 요번에 FTA 발효로서 사실 뭐 세수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관세들도 부품들이 이제 수입됐을 때 수입 관세 등이 좀 높았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낮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뭐 자유무역 협정 FTA가 이제 협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0%의 관세 등으로 세수 과연 이제 베트남 경제 성장도 있겠지만 이런 세수로서 조금 재정난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1차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세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세금들도 분명히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 뭐 특별소비세라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입관세를 이제 조금 저렴하게 해서 들여왔겠지만은 물건을 생산하고 나면은 또 이걸 또 생산을 했으면 팔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부가 이제 세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는 기본 이제 세수 대비해서 340조 동 정도가 일단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뭐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뭐 13조 동 또는 뭐 약 10조 동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보이지만 총관세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1차원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베트남도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요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앞만 보고 이제 우리가 뭐 협정을 맺거나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거에 따른 다른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뉴스거리들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ADB 바로 아시아개발은행인데요. 요번에 아시아은행 개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일단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일단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감소와 그리고 투자 침체 영향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태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 동남아권에서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좀 상위권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은 국가로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일단은 지난 9월 발표된 것보다 6.8%보다 상향 조정돼 올해 6.9%를 일단은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3분기 동안 베트남은 7%의 경제 성장률을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은행에서의 분석 등이 사실 뭐 우리가 들어보는 많은 은행들도 있겠지만 뭐 못 들어보는 은행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은행에서 일단 발표한 자료들을 참고를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어쨌든 경제 상향 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약 6%의 또는 5% 이상의 이러한 움직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는 데는 좋은 나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대 어학연수 중인 베트남 학생 집단으로 일단 실종됐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교육 양성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의 인천대학교에 일단 어학연수를 갔던 베트남 친구 164명이 실종됐다라는 사실을 좀 전파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겠지만요, 베트남이나 이제 주변국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동경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동경을 했었을 때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것을 타겟으로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 투스TV에 우리 베트남 친구분들이 이제 한국 갔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약간 로또 복권 받은 이런 당첨된 것 마냥 기분이 엄청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던 것들, 그리고 한국이 진짜 축구나라는 거를 베트남 친구들이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파견 근무로 이제 한국에 보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파견 근무는 어쨌든 돈을 벌러 한국을 간 거기 때문에. 다만 최근의 뉴스, 우리나라 뉴스를 봤을 때는 태국에 좀 주요 인사들이 왔었을 때도 사실 한국에서 약간 실종됐던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캄보디아 주변국들에서의 이제 비자 문제 등을 제가 실제로 봤었을 때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패스포트, 바로 여권이죠.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1위인 여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무비자로서 어느 나라든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권인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 들어올 때 좀 많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월급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줘야 된다든지, 또는 카드 명세서로서 실제 생활이 조금 여유로움이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제출하고, 만약 이게 또 통과가 안 되면은요, 영상관 가서 인터뷰까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가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을 좀 편안하게 가는데, 그거보다 좀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80년대나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가는 것 마냥 좀 까다로운 거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또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베트남한테는 약간 워너비 같은 동경의 대상이다, 이런 부분 뉴스로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혹시 천동 스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호치민시 젊은 인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요즘 이제 음식이 또 스시이기도 한데, 사실 스시라면 일본 음식이라서 이걸 전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도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좀 길거리 음식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호치민시 길거리 가게들이 연어나 그리고 가리비 그리고 오징어, 미역 등 다양한 종류를 한 피스를 약 1000동에서 3000동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나 이제 대형마트를 가보면은 스시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제 랩에 쌓여서 포장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물에서 이제 우리가 포장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음식들이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 1000동짜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약간 미끼 상품이라 하죠. 미끼 상품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요 제품군이 10,000동에서 한 15,000동 이 선에서 많이 준비를 했고, 조금 맛이 좋거나 퀄리티가 좋은 30,000동짜리 준비해서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호치민에서 장사를 할 때 보면 비싼 지금 가게세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어떤 걸 알아보면 좋냐면요, 샵인샵 개념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호프집인데도 낮에는 한밥집으로 약간 이제 점심 뷔페 같은 걸 많이 운영을 하죠. 이런 것처럼 야간에 장사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렴한 렌트비로서
네, 음식을 팔거나 또는 가게 앞에 조그마한 부스를 네, 임차를 해서 이러한 메뉴들 비슷한 우리나라의 메뉴 어떤 것 등으로 한번 장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베트남 친구들이 젊잖아요. 젊은데 가장 좋은 거는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지리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목이 어딘지, 그래서 뭐 대학교 앞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교 앞인데도 어디가 좋은지. 왜냐면 대학교 앞이면 다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손쉽게 어떻게 음식을 팔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뉴스에 호치민의 천동 스시가 아니라 천동 김밥이라든지 또는 천동 컵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베트남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항상 좋은 정보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좋아요하고 구독. 네, 무료니까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